네, 그 주택임대사업자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번 정부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가 또 중간에는 이제 또 폐지한다는 등 또 다른 방법으로 없애겠다는 등 혜택을 축소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현재 사업자 이제 임대 의무 기간에 남아 있는 사업자들 특히 저 등록 말소된 것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아직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하셨거나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들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세 이런 것들 건강보험료 할인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더 귀찮은 일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번에 8월 18일 이후부터 또 시행되는 건들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사업자 기간이 남아 있으시거나 새롭게 신규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있는 거고요. 이미 저 사업자 기간이 만료가 돼서 말소가 된 분들한테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신설 의무 조항이고요. 아직 임대 의무 기간이 남아 있거나 사업자가 죽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8월 18일 올해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8월 18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증보험을 듣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현재 저 조건도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을 서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을 선 부분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청구를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사는 두 회사입니다. 일단 공기업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보증보험 주식회사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보증보험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율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이 지역에 이 보증보험사에 의뢰를 했다가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예 HUG 해당 지역에 지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관계 기관이 있다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가셔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받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법령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8월 18일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만들어 놨던 이 보증보험 관련된 내용의 그 개요들, 그 내용들의 적용 대상들을 보게 되면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나 아니면 현재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난 7월 14일 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면서 실제적으로 수정 가결된 건이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 해서 결정나는 건 아니고요. 이번 달에 22일 날 본회의를 통과가 되게 되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아니면 또 현재 다시 수정이 될지 그건 더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위원회의 7월 14일 날 가결된 건을 보게 되면 당초에는 현재 보증보험을 들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실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탈법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 징역을 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고 2천만 원을 실제적으로 2천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지 말고 보증금의 10% 현재 임대 보증금의 10% 해당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자. 그 대신에 실제적으로 보증금의 10%라 하더라도 상한선은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3천만 원이 그러니까 보증금의 10%가 3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3천만 원 넘는 것들은 무조건 3천만 원까지만 받는 걸로 최대 3천만 원만 부과하는 부분으로 신설을 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수정이 가결이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현재 2차례, 3차례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거짓으로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3회 이상 현재 이거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조건에서 계약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들어야 되는 부분을 불응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조건 신고를 불이행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 임대보증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두 가지를 이제 추가를 시킨 거고요.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자는 실제적으로
보증금 등록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현재 등록 기간, 임대 의무 기간을 다 채워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로 등록하셨거나 임대 의무 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럼 보증 수수료는 누가 낼 거냐? 원칙적으로는 이제 75대 25. 그래서 현재 7.5대 2.5에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내긴 하나, 뭐 이거는 제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 임차인이 25%를 낼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받아라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임차인한테 받지 못할 경우는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점이 언제부터냐? 실제적으로 이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작년 8월 18일 이후에 내가 새롭게 신규로 발급받아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물건 등록을 그 이후에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즉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2020년도 작년 8월 18일 이전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실제적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8월 18일 이전까지만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건에 대해서 임차인과 굉장히 또 얘기를 분분하게 또 하신 경우도 많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8월 18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 실제 보증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2021년도 올해 8월 18일 이후에 체결된 갱신이라든가 신규 계약은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주택이냐? 민간건설 임대주택부터 해서 분양주택 전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동일주택단지 100호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택도 다 포함되고요. 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증 대상 금액은 어떠냐? 원래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의 전액을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금액만 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증보험의 대상 금액은 전체적으로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모든 임대 보증금 중에서 계약금 중도 만약에 해당 건물이 검사 준공 전이다 한다면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계산하는 거고요. 이미 입주해서 뭐 이제 준공이 떨어진 물건 같은 경우는 전액이 되겠죠. 그렇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담보권이라든가 설정 금액 어떤 기준을 잡냐면 현재 그 주택에 담보 설정 금액이 있고 또 주택 보증보험 주택 그 전세금이 있다 한다면은 그거 두 개 합친 금액과 실제적으로 현재 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공시가격 주택 가격의 60%를 계산을 했을 때 그걸 뺀 금액에 얼마가 되느냐를 또 계산을 하겠죠. 그 나머지 금액만 또 들면 된다는 얘기고요. 일부 보증 실제적으로 전체 보증은 원칙적으로 하지만 일부 보증을 들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은 뭐냐면요. 근저당이 없어야 됩니다. 그 물건에 근저당 내가 빌린 돈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수인의 제한물건 실제적으로 압류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동의서 첨부 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요거는 예외사항을 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이 아닌 현재 임대보증금과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근저당 금액 합쳤을 때 주택가액과 뺀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해서만 들기 때문에 보증료가 그만큼 줄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전세와 월세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로 전환을 해서 전세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세, 월세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됐건 간에 가압류가 들어가서 경매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5천만 원 보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5천만 원보다 낮은 뭐 현재 월세 같은 경우는 실제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 서울을 뺀 서해종시와 용인, 화성, 김포 같은 경우는 4,300만 원이고요. 그다음 광역시도 들어가겠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을 빼고요.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2,300만 원까지가 우선 변제 금액이고요.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우선 임차인한테 먼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채권, 채무가 관계가 이해관계가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무조건 먼저 돌려줘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7월 14일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본회의가 통과돼서 법령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대로 이제 상정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보증 요건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부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은 보통 주택 가격은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하고요. 준주택 같은 경우 이제 오피스텔과 이제 이제 다중시설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지역들 같은 기준 시가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9억 원 미만인 경우는 130%, 그다음에 9억 원부터 그 이상 되는 것들도 130에서 120%,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9억 원 미만은 170%, 그다음에 나머지 160, 150%가 들어가고요. 말씀드린 대로 준주택 같은 경우는 12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은 3.9억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130%가 되겠죠. 130% 3억 9천에 60%를 잡는 겁니다. 3억 9천에 6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현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정된 내용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했는데 이제는 개정을 등록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현재 상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제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임대보증금 가입 신설 의무가 의무 조항이긴 하나 면제되는 조건은 뭐하냐? 첫 번째가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사업자 보호법 8조의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원, 4,300만 원, 2,300만 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거고요. 임차인이 보증회사 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이거는 면제되는 부분이고요. 또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보증회사에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같은 보증보험을 증권을 발행을 해서 보증 수수료가 나올 테지만 그 보증 수수료를 임대인이 전액 다 납부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신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인데요. 이거 사업자들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기획에 남아있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부기등기를 해서 이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표시를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까지 부기등기로 해서 기존 등기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분양 전환 대상은 실제로 먼저 선임돼 후 분양되는 물건들이죠.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현재 제외가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때도 현재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등이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꼭 부기등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부기등기 신청 시기는 이것도 이제 시기가 따로 있는데요. 2020년도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된 주택은 현재 바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된 물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등록한 물건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9일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내년 12월 9일까지. 내년 12월 9일까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유예기간 중에 2022 12월 9일까지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록한 후에 말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말소는 본인이 또 다시 등기소에 찾아가서 말소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런 형태로 말소와 등기는 본인들이 가서 하셔야 되고 일정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들한테 조금 귀찮은 일들 조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법령 사항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